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특허기. 오늘은 24만원대 LTE를 지원하는 태블릿을 준비한 이거는 말방구 지럼씨입니다. 단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화 및 문자까지 사용 가능해 일반 스마트폰처럼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알뜰유심을 사용해 태블릿을 개통해봤습니다. 이번 제품은 정말 쓸만하긴 할까요? 레노버 P11 LTE 버전과 비교하면 과연 어느 정도 성능 잘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블랙베리에서 출시한 탭 15 태블릿이 그것입니다. 주로 러기드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제조사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일반 소비자용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영상 제작일 기준 할인 쿠폰 적용 시 최대 24만 9천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LTE 모델을 기준으로 잡으면 레노버 P11 LTE 버전이 26만원대, 갤럭시 A8 태블릿이 29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제품의 구성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제품의 박스는 아이패드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습니다. 뭐지 이거? 아이패드인가? 박스를 개봉하면 제품의 본체 전용 커버 케이스, 하드 타입의 보호 필름, 10W 고속 충전 어댑터, 충전 케이블, 사용 설명서 및 유심 툴로 구성됐습니다. 참고로 기본 보호 필름은 제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품만 놓고 보면 동일 가격대 경쟁 모델 대비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품의 디자인은 기존 일반 태블릿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는 246.4mm, 161.5mm, 두께는 7.3mm로 얇을 뿐만 아니라 후면 알루미늄 바디를 적용했음에도 중량은 525g으로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레노버 P11 LTE 버전이 두께는 7.5mm로 조금 더 두껍지만 중량은 490g으로 더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휴대성을 놓고 보면 레노버 P11 LTE 버전이 조금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 태블릿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블랙뷰 탭 15는 T610 옥타코어 AP가 사용됐습니다. 대만의 미디어텍이 아닌 중국 팰리스 제조업체인 칭화 유니그룹의 제품이라 저 역시 생소했습니다. 램은 8GB, 스토리지는 128GB, 하지만 저장 공간을 일부 메모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GB에서 최대 6GB까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실제 긱벤치5로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기본 설정에서는 멀티코어 점수가 1371점, 싱글코어는 349점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램을 6GB로 확장한 상태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1404점, 싱글코어는 350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성능도 체크해봤습니다. 3D마크 와일드 라이프로 테스트해본 결과 램 설정에 상관없이 537점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램 확장에 따른 성능 차이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레노버 P11과 비교하면 블랙뷰의 탭 15가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레노버 P12 태블릿 성능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고사양 태블릿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웹서핑 및 내비게이션, 그 외 가벼운 오피스 작업과 같이 기본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탭 15는 16:10 화면비, 10.5인치 사이즈, 1200x1920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LCD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최대 밝기는 360니트, 거기에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은 83%를 지원합니다. P11 LTE 버전이 2K 해상도에 400니트 밝기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디스플레이 품질은 P11 태블릿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사운드는 상하단 2개, 하단에 2개, 총 4개의 스피커가 탑재돼 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하기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이번 제품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828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사실인데요. 따라서 오랜 시간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W의 고속 충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용량이 높은 만큼 30W 정도의 고속 충전을 지원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최근 들어서는 태블릿 구매 전 필히 체크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영상 해상도 지원이 그것입니다. 일단 이번 제품은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 및 디즈니 플러스까지 대부분의 OTT 서비스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의 보안 등급에 따라 지원 해상도에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L3 등급으로 최대 SD 해상도까지만 시청 가능했습니다. 이 점은 구매 전 필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카메라는 후면 메인 1300만 화소 카메라, 전면은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동영상은 FHD 30프레임까지 지원하지만 인물 모드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화상 회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정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LTE를 지원하는 만큼 단순 콘텐츠 소비용이 아닌 업무용 태블릿을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알뜰통신사를 사용해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월 5,500원 무약정으로 가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블릿은 단순 데이터만 지원하는 게 아닌 전화, 문자까지도 지원해 실제 스마트폰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일단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태블릿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테더링을 걸 필요도 없고 와이파이를 찾을 필요도 없으니 말이죠. 외부에서 언제 어디든 작업한 문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메일 및 그 외에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PC 모드를 기본적으로 지원해 키보드와 마우스를 활용하면 멀티 작업도 가능합니다. 특히 차 안에서 10.5인치 대화면으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위한 서브용 태블릿 정도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자체 테스트를 해본 결과 SKT 및 KTU심은 사용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U+의 경우 데이터 사용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센서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브 태블릿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점은 분명히 아쉬워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약 24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블랙뷰 탭 15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성비 모델로 출시된 만큼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 확실히 장단점이 분명해 보이는 이번 제품. 솔직히 이 가격대의 LTE 태블릿은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 원. 말도 안 돼. 저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만 8천 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